모두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여의도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성으로 1년 전 저를 배신한 남편이란 인간과 이혼을 했습니다. 제가 남편과 이혼한 것은 바로 사기꾼 같던 신우 때문이었지요. 신우는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회사가 망하게 생겼다면서 제가 열심히 일을 하며 평생 힘들게 모은 돈을 빌려가더니 입을 싹 닫고 갚으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것도 남편과 시댁 식구가 전부 작당을 하고 제 돈을 갚지 않은 신우 편까지 들며 돈을 빼돌리려고 했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남편까지 신우의 편을 둘 줄은 몰랐던 겁니다. 그때 느낀 배신감을 생각하면 아직도 몸서리가 쳐집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과 갈라설 결심을 하며 신우와 시댁 식구들에게 아주 통쾌하고 시원한 복수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부터 그 사연을 여러분께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제가 결혼하고 가장 좋았던 것은 바로 시댁 식구와의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사실 전 결혼 전 고민이 아주 많았거든요. 남편과 저의 첫 만남은 제 미용실에서였습니다. 남편이 저희 미용실 손님으로 왔다가 저에게 첫눈에 반했던 거죠. 그리고 나중에 남편이 미용실에 자주 오고 안면을 익히게 되었고 나중에 저에게 고백을 하면서 연인 사이가 되었던 거죠. 그런데 남편과 사귀면서 깜짝 놀랐던 것은 남편이 아주 능력 있는 남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자기 사업을 하는 사업가에 대학도 서울에 있는 명문대를 나와 고졸 출신인 저보다 학력도 높았으니까요. 그래서 남편이 그런 저에게 청혼을 해왔을 때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런 저를 시댁에서 마음에 들어할지 의문이었던 거죠. 남편은 그런 저의 학벌이나 배경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지만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남편과 결혼할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시댁에서도 다행히 저와 남편의 결혼을 선뜻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헤어 디자이너로 작은 미용실을 운영하는 미용실 원장이었는데 제가 열심히 사는 모습을 시부모님이 보시곤 무척 마음에 들어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남편과 결혼을 하며 시댁에 정말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롯이 저 하나 인간적인 모습만 보고 남편과의 결혼을 허락해 준 시부모님이 너무 감사했으니까요. 게다가 남편네 집은 집안 자체가 사업을 하는 집안이었거든요. 남편이 하는 사업은 시아버지 회사를 물려받아서 하는 사업이었고 아직 미혼인 남편보다 2살 위인 신우도 따로 사업체를 내 운영을 하는 중이었죠. 그래서 열심히 사는 두 사람의 모습에 저도 자극을 받아서 더욱 열심히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미용 일을 시작하면서부터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었거든요. 나중에 큰 미용실을 운영하는 미용실 원장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결혼 전부터 그 목표를 위해 열심히 살아온 것도 있었고요. 해서 저는 미용을 시작할 때부터 악착같이 돈을 모았어요. 그래서 잠도 못 자고 열심히 일한 결과 남편과 결혼해 저희 아이가 7살 정도 되었을 무렵 2억이란 큰 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바라던 목표가 멀지 않아 보였죠. 꿈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이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하는 헤어 디자이너 일을 응원해주는 든든한 지원군도 있었습니다. 바로 저희 신우 말이에요. 신우도 여자 혼자 사업을 해서 서로 공감하는 것이 많았고 저희는 서로의 일을 응원해주는 친구 같은 존재였죠. 그래서 신우랑은 친자매처럼 친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서로 고민도 털어놓고 힘든 것들도 공유하기도 했죠. 그래서 신우와 전화통화도 자주 했어요. 제가 미용실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 신우가 제 안부를 물으며 자주 연락을 해주었으니까요. 올케, 그동안 잘 지냈어? 어떻게 지내? 저야 뭐 미용실에서 손님들 머리하면서 바쁘게 지내고 있죠. 형님은요? 잘 지내고 계세요? 그럼 나야 올케가 늘 신경 써줘서 잘 지내고 있지. 올케 보고 싶다. 저도요, 형님.
우리 언제 만나서 맛있는 것도 먹고 그래요. 알겠어. 내가 조만간 올케 미용실 놀러 갈 테니까 그때 만나. 네, 형님. 그러면 그때 봬요. 그렇게 제 인생도 시댁 식구와의 관계도 아무 문제 없이 잘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정말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일어나고 말았죠. 시댁에 연달아 안 좋은 일들이 터졌던 거예요.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남편 사업이 힘들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도 남편 사업은 아버지 때부터 오랫동안 한 사업이라 버틸만은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신우의 사업이었어요. 사업하는데 자금이 부족한지 돈이 쪼들리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남편도 사업이 여유가 없으니 힘들어하는 신우를 도와줄 형편도 안 되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신우는 많이 힘든지 저에게 울면서 전화를 했더라고요. 올케, 나 어쩌면 좋아. 나 진짜 너무 죽고 싶어. 형님,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나 회사가 지금 너무 어려워서 내일 당장 망할지도 몰라. 그러면 당장 빚쟁이들이 몰려와서 돈 내놓으라고 할 텐데. 나 이러다가 간방 가는 거 아니야? 나 앞으로 뭐 해 먹고 살지? 올케, 나 너무 무서워. 어디로 도망가고 싶어. 형님, 기운 내세요. 저희 가족들이 있잖아요. 무슨 일 있으면 가족들이 형님 꼭 지켜줄 거예요. 형님은 절대 혼자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힘내요. 고마워, 올케. 나 힘내볼게. 그때 저는 신우에게 힘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렇다고 제가 도와줄 수 있는 특별한 수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저에게도 모아두었던 2억이란 돈이 있었지만 제 꿈을 위해 모아두었던 돈으로 함부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신우가 아무 연락도 없이 갑자기 저희 집을 찾아왔던 겁니다. 그리고 남편과 눈짓을 주고받더니 살며시 제 눈치를 보며 생각지 못한 부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올케, 정말 어려운 부탁이라는 거 아는데 괜찮으면 나 2억 정도 빌려줄 수 있어? 네? 2억이요? 동생한테 들으니까 올케 지금 모아둔 돈이 2억 정도 있다고 들어서. 저는 신우의 말에 깜짝 놀라고 말았죠. 사실 제가 2억을 모았다는 사실을 아무한테도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남편조차 모르고 있었던 사실이고요. 왜냐하면 물론 저희 남편이 사업이 어려워지기 전에 돈을 잘 벌고 있었지만 저는 어린 시절부터 어디 가서 돈 있다고 자랑하고 다니는 거 아니라고 배워서 그 말을 늘 지키고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누가 알고 있다는 것에 놀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전 저희 남편에게 제가 2억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물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신, 내가 2억 모아둔 건 어떻게 알았어? 그게 당신 미용실 갔을 때 당신 책상 서랍에서 우연히 통장이 있기에 보게 됐어. 그런데 당신 돈 엄청 많이 모았더라. 제가 일을 하다가 급하게 은행을 다녀온 날이 있었는데 그때 남편이 제 얼굴을 보겠다면서 미용실에 놀러왔던 날이었거든요. 그때 손님들이 갑작스레 들이닥쳐 은행에 다녀오면서 통장 가방을 책상 서랍에 대충 넣어놨었는데 아무래도 남편이 그걸 발견하고 확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황한 기색으로 남편과 신우를 바라보는데 신우가 제 손을 덥석 잡더니 간절한 얼굴로 부탁하더라고요. 올케, 내가 이런 부탁하는 거 면목 없는 거 알고 있는데 제발 나 좀 한 번만 살려줘라. 나 지금 사업 빚 갚지 않으면 진짜 우리 회사 망한단 말이야. 그런데 올케가 2억 빌려주면 나 어떻게든 내 사업 빚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평생 소원이야. 내가 매달 이자도 잘 갚고 딱 6개월만 쓰고 반드시 갚을 테니까. 그리고 올케가 원하면 내가 차용증 써서 줄게. 그러니까 아무 걱정도 하지 마.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었어요. 신우가 사업이 망한다는데 안 빌려줄 수도 없고 결국 빌려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심각하게 고민을 안 해본 것은 아니었지만 신우에게는 본인 명의로 된 아파트도 있었고 차용증도 써준다고 하니 믿고 빌려주게 되었던 겁니다. 신우 아파트도 담보로 잡힌 것 같았지만 일단 팔면 저에게 줄 돈은 남아있는 듯 보였으니까요. 게다가 신우랑도 사이가 돈독했고 설마 가족인데 제 뒤통수를 칠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신우의 부탁으로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알겠어요, 형님. 제가 돈 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힘내세요. 역시 우리 올케가 최고야. 올케가 내 생명의 은인이라고. 내가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 네, 그러니까 형님 꼭 이겨내시는 거예요? 여보, 정말 고마워. 당신 은혜 나도 평생 잊지 않고 잘할게. 그런데 신우에게 돈을 빌려주고 얼마 안 가 또다시 신우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신우는 저에게 이상한 걸 묻더라고요. 올케, 나야. 그동안 잘 지냈어? 저야 잘 지냈죠. 그러는 형님은 잘 지내셨어요? 회사 일은 잘 풀리고 있는 거예요? 아직은 좀 더 상황을 봐야 할 것 같아. 올케가 힘들게 돈까지 빌려줬는데 정말 미안해. 아니에요, 형님. 저는 형님 잘 되실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올케, 내가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전화했는데 혹시 또 따로 모아둔 돈은 없어? 에? 모아둔 돈이요? 혹시 나한테 빌려준 2억 말고 또 모아둔 돈이 있는지 궁금해서. 혹시 있어? 아니요. 형님 빌려드린 게 전부인데 그건 왜요?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물어봤어. 그러면 나는 이만 바빠서 끊어야겠다. 내가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하지만 누가 알았을까요?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저에게 충격적인 배신이 기다리고 있을 줄 말이에요. 그때가 제가 미용 일을 하다 보니 어깨가 망가져서 치료를 받느라 잠시 미용실 일을 접고 쉬게 되었거든요. 젊어서부터 계속 일을 하다 보니 그때 저는 어깨 치료를 받으면서 저에게 안식년을 주자 싶었던 거죠. 그런데 제가 이 일을 관두자마자 남편과 시댁 식구가 저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돌변했던 겁니다. 제가 돈도 안 벌고 집에서 논다고 생각했는지 저를 우습게 보기 시작했어요. 그때가 남편과 저희 아이를 데리고 시댁에 놀러 가게 되었는데 시어머니가 저를 대하시는 태도가 예전과는 180도 달랐던 거죠.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래서 너는 언제 다시 일을 시작할 거니? 여자가 남편만 믿고 집에서 놀고 먹으면 보기 안 좋은 거 알지? 너 우리 아들 옆에서 빌 붙어서 편히 살 생각하면 안 된다. 스스로 돈도 벌고 해야지 사람이 의미 있게 사는 거야. 여보, 안 그래? 그럼 사람이 게을러지면 못 쓴다. 열심히 살아야 나중에 노후 걱정 없이 잘 살 수 있는 거야. 난 게으른 며느리는 딱 질색이다. 어머니,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 지금 미용실 접고 쉰 지 보름도 안 됐거든요. 저 지금 놀려고 쉬는 것도 아니고 하도 어깨를 많이 썼더니 염증 생겨서 아파서 쉬고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정말 너무들 하시네요. 저 남편한테 기대며 살 마음 없고 아파서 쉬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당연한 거 아니니? 네가 놀고 먹으면 우리 아들 혼자 고생하게 생겼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보니? 너 우리 아들이랑 결혼 허락한 것도 네가 미용실 원장에 헤어 디자이너라고 해서 우리 아들 등골 안 빼먹고 혼자 밥은 벌어먹고 살겠구나 해서 허락했던 거다. 그러니까 내 말 명심하고 우리 아들 고생시킬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거다. 시부모님의 반응에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가 정말로 놀고 먹으려고 쉬는 것도 아니고 아파서 쉬는 건데 꼭 제가 일하기 싫어 게을러서 그러는 사람처럼 매도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가족이 아프면 걱정해 주는 게 우선일 텐데 그저 저희 남편한테 피해가 갈까봐 그 걱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픈 저를 걱정해 주는 모습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더욱이 가장 섭섭했던 것은 제 편을 들어줄 줄 알았던 남편이랑 신우가 시부모님께 당하는 저를 보면서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느낀 실망이란 참 힘 빠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부모님의 그런 만행이 약과였다는 사실을 저는 얼마 지나지 않아 몸소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제가 미용실 일을 관두자마자 가장 돌변했던 사람이 바로 신우였던 거예요. 아주 딴 사람이 되어버렸죠. 갑자기 저를 무시하는 것도 모자라 절 종처럼 부려먹으려고 했으니까요. 그때가 새벽이었는데 신우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그것도 술에 잔뜩 취해서는 저한테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형님, 이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옳게. 지금 뭐해? 나 지금 친구들이랑 술 마시고 대리운전해 줄 사람이 필요해서 그런데 오늘 와서 나 운전 좀 해줘. 여기 압구정에 내가 다니는 단골 술집이니까 그쪽으로 오면 될 거야. 나 목마르니까 올 때 시원한 음료수도 하나 사오고. 신우의 말에 저는 순간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인가 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히다 못해 코가 막혔죠. 시부모님이 저를 무시하니까 신우도 저를 똑같이 우습게 보나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도 신우에게 똑바로 이야기했죠. 형님, 죄송하지만 저 지금 갈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 밤늦은 시각에 형님이 부른다고 제가 갈 이유도 없고 저 지금 아이 돌보고 집안일 하느라 피곤해서 자야 할 것 같아요. 웃기고 있네. 야, 너 지금 일도 안 하고 쉬고 있는데 피곤하긴 뭐가 피곤해? 너 하루 종일 집에서 뒹굴면서 논 거 알고 있단 말이야. 요즘 일도 안 해서 내 동생이 번 돈으로 놀고 먹는 주제에 무슨 말이 많아? 네 형님이 까라면 까는 거야. 그러니까 당장 운전해주러 빨리 와. 형님,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예전에는 저한테 둘도 없는 사이처럼 구시더니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건데요? 정말 형님한테 여러모로 실망스럽네요. 그거야 예전에는 네가 미용실 원장에 돈도 잘 버는 것 같으니까 잘해줬던 거지. 내가 괜히 잘해줬던 것 같아? 네 잔소리 따위 듣고 싶지 않으니까 좋은 말로 할 때 빨리 와. 안 오기만 해봐. 내가 가만히 안 있을 테니까. 네가 아직 시댁 식구의 무서움을 모르나 본데 내가 그게 뭔지 보여주고 말겠어. 진짜 듣자 하니까 지랄도 풍년이네. 뭐? 너 지금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지금 지랄이라고 한 거냐? 그래, 그랬다. 야, 나이 처먹었으면 나이값을 해. 지금 너 술 처먹었다고 손 아랫사람한테 협박해서 대리운전하러 오라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네가 그러고도 제정신이냐고? 제정신? 네가 아주 간덩이가 부었구나. 너 딱 기다려. 내가 지금 너 만나러 너희 집 찾아갈 테니까. 아이고, 와봐라 와봐. 하나도 안 무서우니까. 너야말로 우리 집 오기만 해봐. 내가 네가 오늘 나한테 했던 일들 전부 후회하게 만들어주마. 하지만 저를 가만두지 않겠다던 신우는 저희 집에 찾아올 수 없었습니다. 사람 인성이 얼마나 형편이 없는지 열받는다고 음주운전을 해서 저희 집에 찾아오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자동차 시동을 거는 바로 코앞에서 경찰관분들에게 걸려서 면허정지까지 당하고 말았고요. 정말이지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인간이었죠. 그런데 저를 향한 배반은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남편은 한 번 자면 업어가도 모를 사람이라
다음날 신우와 있었던 일을 말해주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란 화상이 제 편이 아닌 신우 편을 들고 나오더라고요. 형님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무슨 형님 노예도 아니고 자고 있는 사람한테 압구정까지 와서 대리운전을 하라니 말이 되냐고. 난 또 뭐라고. 당신은 뭐 그런 별것도 아닌 일로 흥분을 해. 그냥 해주면 되는 일이잖아. 그리고 막말로 요즘 당신 집에서 놀면서 내가 벌어다 주는 돈 쓰면서 편하게 살고 있는 것도 맞는 이야기 아니야? 뭐? 당신은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나 지금 놀려고 쉬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깨 아파서 쉬고 있는 거야. 그리고 네가 벌어다 주는 돈 쓰면서 편하게 살아? 너는 내가 집안 살림하면서 아이 돌보는 건 보이지도 않니? 당신 나 미용실 관두고 나서 단 한 번이라도 집안 살림이랑 아이 돌보는 거 도와주거나 그런 말을 해. 내가 아파서 쉬는데도 나보고 이런 거 쉬는 사람이 하는 거라면서 나 몰라라 있었지? 어쩜 사람이 이래? 진짜 실망이다. 그때 남편을 향해 느낀 배신감에 저는 분노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이런 사람을 믿고 결혼까지 하고 살았나 싶었습니다. 결혼 전 저만 보던 그 사람이 맞나 의심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신우가 저에게 돈을 갚기로 한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고 저는 신우에게 빌려준 돈을 언제 갚을 수 있을지 연락을 해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때는 어깨가 어느 정도 나아지고 있었고 미용실을 다시 차리려면 준비가 필요했으니까요. 형님 전데요. 저한테 갚기로 한 돈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누가 안 준대? 갚는다잖아. 왜 이렇게 사람을 독촉해? 저번부터 느낀 건데 올케도 참 사람 독하다. 형님, 독촉하는 게 아니고 저 오늘 돈 언제 갚을 수 있는지 처음 물어보는 건데요. 그리고 적은 돈도 아니고 그렇게 큰 돈을 빌려드렸는데 이 정도는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진짜 돈 없는 사람 서러워서 살겠나. 그깟 2억 더럽고 치사해서 갚을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이번에 돈 들어오면 2억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알겠냐? 알겠어요. 형님한테 2억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으니까 제 날짜에 꼭 갚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는 그냥 2억을 제 날짜에 갚을 수 있는지 신우에게 물어봤던 게 전부인데 도리어 화내는 모습에 황당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일어날 일에 비하면 지금 겪은 일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사업이 힘들다면서 저에게 돈까지 빌려갔던 신우가 제게 문자를 보내왔는데 그 내용이 아주 가관이었거든요. 도대체 이 사람이 생각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의문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저에게 백화점 가서 본인 명품 가방을 샀다고 자랑하는 사진을 보냈던 겁니다. 그것도 몇백만 원이나 하는 가방을요. 그런데 신우는 제가 열받아 하는 것도 모르고 저에게 눈치 없이 전화까지 해오더라고요. 올케, 내가 산 가방 봤어? 진짜 이쁘지 않아? 내가 예전부터 사고 싶은 가방인데 드디어 질렀다. 형님, 지금 그런데 명품백 살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요. 형님 회사도 어렵다면서 지금 이런 거 살 여유가 되시냐고요. 진짜 그놈의 잔소리는. 이깟 가방 얼마나 한다고 그런 잔소리를 하는 건데. 솔직히 이 정도는 기분 전환 삼아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나도 힘들어서 스트레스 풀려고 산 거라고. 형님 상황 보면 모르시겠어요? 지금 스트레스 푼다고 그런 비싼 명품백 살 상황 아니라고요. 한 푼이라도 아껴서 회사 운영할 생각을 하셔야죠. 제발 철 좀 드세요. 진짜 웃기고 있네. 올케, 지금 내가 명품백 사니까 부러워서 그런 거지? 부러우면 부럽다고 말해. 아니요. 저는 명품백 같은 거 관심도 없고 전혀 부럽지도 않아요. 형님, 나중에 그렇게 생각 없이 돈 쓰다가 후회나 하지 마세요. 세상 사는 거 생각보다 그렇게 만만치 않거든요. 지금 이렇게 생각 없이 돈 쓰고 다니신 거 분명히 후회할 날 올 거예요. 그리고 저 이런 일로 형님이랑 이야기하고 싶지 않으니까 다시는 전화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이만 먼저 전화 끊을게요. 물론 저도 돈이 있다면 명품 가방이든 옷이든 사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자기 상황과 분수에 맞게 사야 하는 거지 생각 없이 사는 건 사치에 불과하지 않다고 여기거든요. 게다가 저는 얼마짜리 가방을 들었나 보다 사람이 명품이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오후 저에게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신우에게 명품 가방을 산 거로 뭐라 그런 걸 남편에게 신우가 이른 것인지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밥을 하고 있는 저를 보며 화를 냈으니까요. 당신 우리 누나가 가방 샀다고 자랑하려고 전화했는데 돈 아끼라고 뭐라고 그랬어? 지금 형님 형편에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하는 상황인데 생각 없이 사는 것 같아서 그렇게 말했어. 그게 왜? 당신이야말로 지금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가뜩이나 우리 누나 요즘 사업 안 돼서 힘든데 가방 산 것 가지고 뭐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고? 그깟 가방이 얼마나 한다고? 얼마나 하긴. 남들 한 달 월급도 더 되는 걸 샀는데 지금 그런 말이 나와? 돈 그렇게 우습게 보면서 살다가는 큰 코 다친다고. 예전이야 형님 사업도 잘 되고 했으니까 명품백을 사든 말든 상관없겠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 그리고 나 형님 회사 힘들다고 해서 내가 뼈 빠지게 모았던 2억도 빌려드렸던 건데 이렇게 돈 함부로 쓰는 사람인 줄 알았으면 절대로 안 빌려줬어. 누가 거지 아니랄까 봐. 그깟 얼마 안 하는 가방 때문에 유난이네. 거지? 유난? 이게 정말 보자보자 하니까. 그래, 나 거지에 유난 떠는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거지면 같이 사는 너도 거지겠네, 이 거지 자식아? 내가 왜 거지인데? 거지는 네가 거지겠지. 이 인간이 그러는데도 자기 마누라한테 거지라고 그러네? 이 정신 나간 인간아. 너도 언제 철들래? 저는 화가 나서 상추를 씻다가 말고 상추로 남편 뺨을 후려쳐버렸습니다. 사람이 참아주는 것도 한계가 있지. 자꾸 자기 신우 편만 들면서 헛소리를 하는 남편을 더는 봐줄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때 드는 생각이 이런 사람을 남편이라 믿고 계속 살아야 하는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물론 저와 남편 사이에 아이도 있고 이혼이라는 게 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지만 점점 변하는 남편의 모습에 회의감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일어난 엄청난 사건으로 인해 저희 인생은 송두리째 달라집니다. 저는 그날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마침내 제가 신우에게 빌려줬던 2억을 받기로 한 날이 되었고 저는 당연히 신우에게 연락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돈을 돌려달라는 제 말에 신우는 거드름까지 피우며 아주 뻔뻔하게 나왔습니다. 형님, 전데요. 오늘 저한테 빌려가신 2억 갚기로 한 날이라 돈 언제 보내주실 건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옳게. 가족끼리 준 걸로 치는 거지. 뭘 받아. 그거 그때 나 사업 힘들다고 하니까 힘내라고 그냥 쓰라고 준 돈 아니었어? 솔직히 가족끼리 내 돈이 옳게 돈이고 옳게 돈이 내 돈이고 하는 거지. 뭐 치사하게 그런 걸 따지냐고. 안 그래? 에? 그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언제 형님한테 제 돈을 그냥 쓰라고 줘요. 저 그 돈 남편이랑 결혼하기 전부터 힘들게 일해서 모은 제 피 같은 돈이라고요. 그러니까 당장 그 돈 보내주세요. 오늘까지 보내주기로 약속하셨잖아요. 아니, 못 보내주겠는데? 한 번 줬으면 땡이지. 가족끼리 갚기는 뭘 갚냐? 나 지금 먹고 떨어져 죽으라고 해도 그 돈 없으니까 어디 마음대로 해봐. 신우의 말에 저는 신우가 얼마나 악랄한 인간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는 제가 이 상황을 참아줄 이유도 없었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신우에게 이야기했어요. 형님, 지금 하신 말씀 후회 없으시죠? 그런 말 해도 진짜 괜찮으시겠어요? 내가 후회를 하긴 왜 해? 너나 나한테 그동안 버릇없이 군 거 후회하지 마. 알겠어요? 나중에 진짜로 후회나 하지 마세요. 그때 저는 시댁 식구고 뭐고 모든 걸 정리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남편에게도 신우의 일에 대해 묻기로 했어요. 그런데 남편의 반응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전 일생일대의 결정을 내리게 되었죠. 형님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꼭 갚겠다고 해서 내가 젊어서부터 모은 2억 빌려드렸던 건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고. 당신이라도 형님한테 이야기해서 나한테 빌린 2억 당장 갚으라고 이야기해줘. 여보, 지금 그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깟 돈으로 가족 망치게? 솔직히 잘 생각해봐. 우리 가족한테 돈 간 거니까 괜찮은 거 아니야? 당신도 엄한데 돈 쓰는 것보다 우리 누나 사업하는데 도와준 거니까 더 보람있고 안심이 될 테고 말이야.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넘어가자. 그냥 넘어가긴 뭘 넘어가? 당신은 당신이 평생 모은 돈 하루아침에 전부 빼앗겨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나 무슨 수를 써서라도 형님한테 빌려준 2억 꼭 받아낼 거야. 그러니까 당신도 그렇게 알고 있어. 당신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이제 보니까 진짜 매정한 사람이네. 이 잔인한 마귀 할멈아. 당신 정말 사업 힘들어서 고생하는 불쌍한 우리 누나한테 돈이나 받으려고 하고 미친 거 아니냐고. 너 지금 뭐라고 했냐? 나보고 미친 거 아니냐고? 마귀 할멈? 이 집 가족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자식아. 너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든 후회하지 마. 전부 너랑 네 누나가 자초한 일이니까. 저는 그날 남편과 이혼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더는 망설일 것도 고민할 것도 없었죠. 아이까지 낳고 같이 살아온 자기 마누라가 어떻게 되든 시댁 식구가 우선이라는 남자와 더는 같이 살 수 없었으니까요. 게다가 제가 고생하면서 모은 2억이라는 돈을 우습게 여긴 것인지 오히려 자기 가족한테 돈이 간 거니까 괜찮다며 저를 미친년 취급하는데 정말 돌겠는 심정이었죠. 그래서 내 편이 아닌 남의 편인 남편을 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남편과 이혼할 결심을 한 것도 모르는 시어머니는 눈치 없이 저에게 연락을 해왔던 겁니다. 그것도 원수 같은 신우 생일이라며 저보고 시댁으로 오라는 이야기였죠. 그래서 제가 안 가겠다고 하자 신우 생일날 이른 아침부터 저에게 계속 전화를 해왔습니다. 오늘 네 신우 생일인데 안 오고 뭐 하는 거니? 당장 와서 네 신우 생일상 차리는 것 좀 도와라. 어머니, 죄송한데 저는 못 갈 것 같은데요. 저한테 2억이나 빌리고 갚지도 않겠다는 원수 같은 형님 생일상을 저보고 차리라는 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나도 네 신우한테 들어서 알고 있는데 너야말로 그깟 2억 때문에 진짜 이럴 거냐? 가족끼리 좀 나눠 쓸 수도 있는 거지. 왜 이렇게 유난이야? 너도 그쯤 했으면 됐으니까 그만하고 어서 네 신우 생일상 차리러 와라. 저는 그때 시어머니에게 대차게 한마디 하고 신우 생일에 절대 갈 생각이 없다며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아주 좋은 생각이 떠오르면서 마음을 고쳐먹었죠.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어요. 갈게요. 지금 가서 형님 생일도 축하해드리고 제가 형님을 위한 생일 축하쇼도 보여드릴게요. 생일 축하쇼? 그래, 좋다. 네 신우 생일인데 그 정도 성의는 보여야지. 그러면 기다리고 있을 테니 늦지 않게 빨리 와라. 제가 신우 생일날 시댁에 갔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신우 생일상을 차려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대로 초를 쳐주기 위해 간 것이었죠. 그것이 바로 제가 신우를 위해 준비한 생일 선물이었으니까요. 잘못한 것도 모르고 뻔뻔하게 나오는 시댁 식구와 남편을 제대로 혼내주며 복수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남편과 함께 시댁에 가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때 저희 아들은 전날 친정 부모님 댁에 놀러 갔을 때라 집에 있지 않은 상태였고요. 그런데 시댁에 도착해 아무것도 안 하고 소파에 앉아서 과자를 뜯어먹고 있는 절 보더니 시어머니가 버럭 화를 냈습니다. 너는 네 신우 생일 축하해 주려고 왔다고 하면서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냐? 얼른 생일상 차리는 거 돕지 않고 뭐해? 아니요. 어머니, 저는 그냥 이따가 형님 생일 축하할 때 생일 축하쇼만 하면 될 것 같아서 지금은 쉬려고요. 그러니까 생일상은 어머니 혼자 차리세요. 뭐? 얘가 요즘 진짜 왜 이런지 모르겠네. 알겠다. 나도 더는 치사해서 너한테 뭐 시키기도 싫고 말 안 하마. 그렇게 시어머니 혼자 신우의 생일상을 차리게 되었고
저는 시댁에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어머니 혼자 땀까지 뻘뻘 흘리며 준비한 신우 생일상이 차려지고 다 같이 밥을 먹게 되었죠. 그때까지는 아무 일도 없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일은 가족들이 전부 밥을 먹고 신우 생일 케이크에 촛불을 켜기 전에 벌어졌어요. 그 전에 시어머니가 저에게 말을 시켰거든요. 잠깐! 그 전에 영순이 너, 네 형님 위해서 준비한 생일 축하쇼 있다고 하지 않았니? 생일 축하쇼가 뭐냐? 어서 해봐라. 그 전에 제가 형님한테 마지막으로 물을게요. 정말로 저한테 빌려간 2억 갚을 생각 영원히 없는 거죠? 당신 또 그 이야기야? 이젠 제발 그만해. 가족끼리 왜 자꾸 그런 걸 따지냐고. 그래, 너 그만해라. 너는 꼭 그런 이야기를 네 신우 생일에 해야겠냐? 다들 그냥 가만히 있어. 이게 전부 사업 잘 못한 전부 내 탓이지 뭐. 내가 못나서 이런 일 당한 거니까 올케가 저러는 것도 당연해. 제 앞에서는 2억을 줄 수 없다는 배째라는 식으로 뻔뻔하게 나오더니 가족들 앞에서 불쌍한 척 연기를 하며 피해자인 척 연기하는 신우가 가증스럽기만 했습니다. 그런 신우 편을 드는 시댁 식구와 남편은 더욱 꼴보기 싫었고요. 신우가 우는 신용을 하자 남편이랑 시댁 식구까지 저에게 난리를 쳤습니다. 너 어서 말해라. 네 신우가 빌린 2억 절대 받지 않겠다고. 안 갚아도 된다고 어서 말하라고. 그래. 당신 어서 우리 누나한테 말해. 돈 안 갚아도 된다고 하라고. 지금 우리 누나 우는 거 안 보여? 아니요. 저는 그 2억 어떻게든 받아내야 하겠는데요. 너 자꾸 이런 식이면 우리 아들 너랑 이혼시키고 다른 여자랑 결혼시키는 수가 있어? 사업하는 능력 있는 아들 좋다는 여자 많다. 어머, 그러세요? 그러면 얼마든지 그러든지요. 하나도 안 무서우니까. 그리고 저한테 형님 생일 축하쇼 해보라고 하셨죠? 제가 그 쇼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주방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큰 대야에 찬물을 가득 담아와서 시댁 식구들이랑 남편에게 부어버렸습니다. 그러자 물벼락을 맞은 시댁 식구와 남편은 당황하며 야단법석을 떨더라고요. 아유, 너 이게 무슨 짓이냐? 감히 네 시아버지한테 물을 끼얹어? 옳게! 진짜 해도 너무한다. 나한테 진짜 왜 이러는데? 당신 정말 나한테 이혼당하고 싶어? 미친 거냐고? 이 그지 같은 인간들아. 이게 바로 내가 준비한 생일 축하쇼다. 어디 니들끼리 잘 처먹고 잘 살아봐라. 나는 이만 가볼 테니까. 저는 그렇게 시댁에 가서 신우 생일상을 업고 제대로 초를 치고 나왔습니다. 어차피 그때 남편 놈이랑 이혼할 준비는 하고 있던 예정이라 무서울 것도 거칠 것도 없었어요. 게다가 남편은 제가 그렇게 나가자 화가 났는지 저에게 전화를 계속했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남편 놈이 문자로 노발대발 헛소리를 떠들어대더라고요. 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우리 누나 생일날 꼭 이래야 하는 거냐고? 그깟 2억이 뭐라고 너는 가족보다 그 2억이 더 중요한 거냐? 당장 돌아와서 우리 부모님이랑 누나한테 사과해. 당신 와서 사과하지 않으면 진짜로 나랑 못 살 줄 알아. 설마 나랑 이혼당하고 평생 이혼녀 꼬리표 달고선 살고 싶은 거 아니겠지? 지금이라도 와서 용서 빌면 봐줄 테니까 당장 오라고! 그래서 저는 그런 남편에게 문자로 딱 한마디만 보냈습니다. 지랄도 심하게 걸리면 병이라는데 병원이나 가봐라. 이 그지 같은 놈아. 저는 그날로 제 짐과 저의 아이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어차피 남편 놈과 이혼할 생각인데 더는 같이 살 이유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짐까지 싸들고 아이와 함께 집을 나가자 남편이 겁을 먹었는지 저에게 다시 연락을 하며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남편의 전화와 문자를 씹어버렸고 그러자 나중에는 남편이 저에게 잘못했다면서 매달렸습니다. 여보, 잘 지내고 있는 거야? 왜 내 전화랑 문자도 피하는 건데? 설마 당신 나랑 이혼할 생각으로 그러는 건 아닌 거지? 여보,
무슨 일이 있든 절대 이혼은 안 돼. 나 당신이랑 우리 아들 없으면 못 산다고. 그러니까 제발 내 전화 한 번만 받아주라. 우리 말로 해결하자고. 여보, 진짜 나 버리면 안 돼. 기다릴 테니까 꼭 집에 돌아와줘. 그리고 당신이 나 이렇게 계속 피하면 내가 당신의 친정으로 쳐들어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빨리 집으로 돌아와. 당신을 사랑하는 남편이. 이제 와서 사랑 타령하면서 매달리는 남편 모습은 가소롭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며칠 후 마침내 남편과의 이혼 준비를 마치고 시댁 식구와 남편을 카페에서 만나자며 불러냈습니다. 전부 끝장낼 생각으로 만나자고 한 건데 혹시 혼자 시댁 식구랑 남편을 만났다가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겠다는 생각에 카페에서 보자고 했던 거죠. 그렇게 시댁 식구랑 남편은 저와 약속한 카페로 나오게 되었고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다짜고짜 짜증부터 내더라고요. 너는 귀찮게 무슨 카페에서 사람을 보자고 하는 거니? 그리고 손주까지 데리고 짐까지 싸서 집을 나갔다면서? 너 지금 그게 뭐 하는 짓이냐? 그깟 2억 네 신호가 쓸 수도 있는 거지.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니? 맞아, 옳게. 내가 2억 쓰는 게 그렇게 아까워? 그깟 2억이 뭐라고 이렇게까지 구질구질하게 구는지 모르겠네. 추해 보이니까 이제 그만하라고. 그리고 지금까지 문자로 저한테 미안하다며 비일던 남편은 시댁 식구들이 저에게 큰 소리로 치며 나오자 정신 못 차리고 똑같이 큰 소리 치고 나왔습니다. 당신 진짜 너무한다. 그런 일로 집까지 나가고 내가 이번만큼은 너그럽게 용서해 줄 테니까 애 데리고 당장 집에 들어와. 안 그러면 진짜 재미없어. 당신 나한테 이혼당하고 싶은 거야? 그것도 좋은 생각이다. 아들, 당장 이혼해라. 고작 2억에 저렇게 가족끼리 치사하게 나오는 거랑 뭐하러 사니? 그러니까 어서 이혼해. 당신 우리 엄마 말 들었지? 지금이라도 나랑 우리 가족한테 사과하면 이혼 같은 건 없던 일로 해줄게. 그러니까 우리 누나한테 2억 받을 생각 말고 어서 사과하고 조용히 끝내. 어서 빨리. 다들 내가 왜 만나자고 한 건 줄 모르죠. 안 그래도 남편이랑 이혼하겠다는 말하려고 보자고 한 거였는데 먼저 그렇게 이야기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여보, 우리 이혼해. 나 자기 마누라 고생하면서 모은 피 같은 돈 우습게 보면서 돈 떼먹는 신우편들은 지 식구들밖에 모르는 남편. 내 인생에서는 전혀 필요 없거든.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깔끔하게 갈라서자. 당신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내가 지금 이야기를 잘못 들은 건가? 지금 나한테 이혼하자고 한 거야? 이혼하자고.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오히려 내 돈 떼어먹고 입 닦은 형님한테 사과를 해야 하는데? 그리고 나 너랑 이혼하고 혼자 살아도 내 아들 키우면서 편하게 살 능력 정도 되거든? 왜 이래? 나 김영순이야. 아니지. 그래도 이건 안 돼,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나 그냥 누나가 하도 힘들다고 하니까 불쌍해서 그래서 도와주고 싶어서 그랬던 거야. 당신 힘들게 번 2억 그거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서 한 말 아니었다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빌게. 내가 이렇게 용서 구할 테니까 제발 이혼하겠다는 말은 말아주라. 야, 버스 떠난 지 오래야. 너 내 편 들을 거면 내가 네 식구들한테 당하면서 힘들어할 때 들었어야지. 이제 와서 그런 게 무슨 소용인데? 그리고 네 누나가 불쌍해? 그러면 너랑 결혼하기 전부터 힘들게 고생해서 모은 피 같은 돈 2억 뜯긴 나는 안 불쌍하든? 그리고 너는 네 누나가 회사 힘들다면서 철없이 명품백 지르는 거 보고도 불쌍하다는 이야기가 나와? 그러니까 너는 네 소중한 가족들이랑 살아. 나는 너랑 이혼하고 소중한 내 새끼 챙기면서 잘 살 테니까. 알겠지? 제가 정말로 이혼할 거란 말에 남편은 기절하기 일보 직전이었고 시부모님을 붙잡고 제 마음을 돌려달라며 울고불고 난리를 피웠습니다. 그러자 당황한 시부모님도 신우도 저를 붙잡기 시작했고요. 하지만 저는 눈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남편 놈이며 시댁 식구들이 어떤 인간들인지 잘 알았기에 오만정이 다 떨어진 상태였거든요. 영순아, 우리가 잘못했다. 제발 이혼한다는 말은 말아다오. 그냥 우리 아들이랑 잘 사면 안 될까? 그래, 옳게. 나 때문에 동생이 이혼하면 나보고 그 원망을 평생 어떻게 들으면서 살라고.
그러니까 제발 이렇게 빌 테니까 이혼한다는 말 취소해주라. 아니? 난 너희 같은 쥐들밖에 모르는 인간들 지긋지긋하고 꼴보기 싫어서라도 이혼할 거야. 그리고 형님, 너 나한테 돈 빌리면서 차용증 써서 공증까지 받았단 거 기억하지? 너 만약 2억 한 달 안에 안 갚기만 해봐. 내가 법적으로 소송 걸어서 너 재산 전부 압류하고 그도 안 되면 콩밥 먹게 할 테니까. 내가 하는 말 그냥 하는 말 아니니까 명심해라. 어디 한심한 니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리고 제가 떠나자 남편놈은 급기야 바닥에 주저앉아 발버둥까지 치며 울었습니다. 제 인생에 다시 없을 대단한 명장면이었죠. 여보, 내가 잘못했어. 제발 가지 마. 가지 마, 여보. 그렇게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워낙 남편이랑 시댁 쪽에서 잘못한 것이 많으니 남편이 저랑 이혼하고 싶어 하지 않아도 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과 이혼하면서 재산분할과 함께 남편과 시댁 식구를 상대로 어느 정도 위자료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신우에게 빌려주었던 2억도 돌려받게 되었고요. 신우는 저한테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살던 집까지 팔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지인을 통해 시댁 식구와 전 남편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남편 집안이 쫄딱 망했다는 이야기였어요. 저와 이혼하고 남편이 뭔가를 잘못한 건지 회사가 부도가 났다고 하고 신우도 결국 회사 운영을 엉망으로 하다가 망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댁 식구들은 다 같이 살 집으로 반지하 빌라로 들어갔고 남은 돈 겨우겨우 긁어 모아서 떡볶이집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힘든 일을 하며 고생해 본 적이 없으니 가게에 손님도 없고 날파리만 날려서 당장 망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저한테 그랬던 행동들을 많이 후회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소중한 사람이 곁에 있을 때 잘해야 하는 것 같아요. 자기 욕심만 채우고 이용하려다가는 정작 본인이 큰 코 다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저는 현재 제 아들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신우에게 돌려받은 2억으로 여의도에 큰 미용실도 열어 직원들을 두고 운영하고 있는데 제법 장사도 잘 되고 있어 만족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열심히 산 결실을 이제야 얻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만 제 사연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